지난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이렇게 쭉 펴시다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깨를 쓸 일이 별로 없는 현대인들에게도 어깨 통증은 굉장히 흔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꾀병 취급을 받기도 하죠. 흔하고도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실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입니다. 네, 어깨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 인터뷰부터 바로 해보거든요. 환자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화면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어깨 많이 쓴 거는 이쪽 어깨를 많이 썼거든요. 계속 20년 동안 이제 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썼는데 이쪽은 크게 사용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최근 이제 근력 운동을 한다고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조금 무리가 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이 거의 움직이는 게 잘 안 됐죠. 팔 뒤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팔이 아팠고 이쪽으로는 아예 누워서 자지도 못했고요. 이쪽으로 잘못 뭐 어떻게 누가 친다든지 이러면 너무 아파서 그냥 눈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어요. 일상이 너무 불편했어요. 첫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서.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환자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저는 단서가 잡힙니다. 중년의 여성이시고 안 쓰던 쪽 반대쪽이 아프다고 말씀하셨고 밤에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떠오르긴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선생님의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분은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었나요?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어깨 통증으로 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약물, 주사,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병행해 오던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여러 가지 치료를 이미 받으셨던 분이군요. 네,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내원하신 분이셨고 예. 내원 당시에는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 없이 야간통이 매우 심한 상태였으며 네.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점차 줄어들어서 어깨가 상당히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시행한 MRI 검사상에서는 어깨의 관절 주머니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져 있어서 점차 오그라들어 있는 오십견 소견과 함께 50견 예. 소견이 있었고 그리고 어깨의 물렁뼈라 불리는 관절 와순이 와순. 파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두 가지 어깨 질환을 같이 가지고 같이 계신 거예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가 대체로 많죠.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어깨 질환은 한 가지 질환만 있는 경우보다는 예.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오십견과 석회와 건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깨 질환은 굉장히 흔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질환 두 가지도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오십견, 여러분들 다 아는 오십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오십견 어떤 질환입니까? 일단 오십견이라는 명칭은 예.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피막염 또는 동결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말 그대로 피막이라는 것은 어깨 주머니를 얘기하고 예. 유착이라는 것은 이 어깨 주머니가 달라붙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붙는다. 그래서 어깨 관절 주머니가 아까 언급한 대로 점차 두꺼워지면서 네.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서 어깨 주머니가 오그라들게 되면 예.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 오십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자, 방금 화면을 보셨는데 중년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실제로도 중년의 여성분들이 많으신가요? 실제 교과서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 40대에서 60대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예. 실제 임상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제가 진료를 보게 되면 남성들도 오십견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제가 있어요,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어깨 통증이 있어도 네.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어깨가 쉽게 굳지 않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럼 여성분들도 어깨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통증이 있어도 팔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쉽게 굳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분도 말씀하실 때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쓰셨는데 네. 정작 아픈 건 왼쪽이었다. 네. 그런 얘기도 이제는 안 쓴 쪽이 더 아플 수 있다. 네.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네.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에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안 쓴 쪽에 조금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다. 중년에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대사질환이나 성인병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도 뜬금없이 50견이 더 자주 올 수 있느냐? 요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를 위하기 위해서는 이제 50견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 50견의 원인은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1차성이라는 얘기는 특별한 원인 없이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한다. 그냥 생긴다. 그냥 생기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선행의 요인이 있으면서 발생한다는 것인데 뭐가 이유가 있다 예, 뭔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어깨 질환인 석회화 건염이나 예.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물렁뼈인 관절 와순의 손상, 예. 충돌 증후군 이런 병들이 지속적으로 오래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오래되어서 염증이 만성화되고 네.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어깨 관절이 굳는 2차성 오십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오십견이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예. 그 정확한 기전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 없이 그냥 50견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미 이전에 다른 어깨 질환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엎쳐서 또 50견이 더 잘 올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네, 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50견이 실제로 온 어깨는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MRI를 직접 보고 한번 같이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진료실로 함께 한번 가보시죠. 오십견 환자의 MRI와 정상 환자의 MRI를 비교하면 정상 환자의 경우는 이제 어깨의 관절을 둘러싸는 이 까만 부분을 어깨 관절낭, 특히 어깨 주머니라 그러는데 정상 경우에는 어깨 주머니의 두께가 비교적 얇고 이렇게 넓게 위치하고 있어서 팔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십견 환자의 MRI의 경우에는 어깨의 관절 주머니가 많이 우그라들어서 보이지 않으며 특히 두께가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팔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잘 없게 됩니다. 지금 TV 보시면서도 나도 어깨 잘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면 50견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십견은 팔의 전 방향으로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 방향으로 다. 네. 어떤 동작을 취해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팔을 뒤로 돌릴 때 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특히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빗거나 감는다든지 예. 여성들의 경우에는 옷뒤 단추를 잠근다든지 하는 행위가 예.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이제 뭐였느냐면 아침에 티셔츠 입을 때 네, 이렇게 머리 넣고 팔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못 넣어요. 맞습니다. 너무 아프고 비명 지르게 되고 요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자켓을 입어야 되잖아요. 한쪽은 그냥 들어갔어요. 나머지 한쪽은 팔이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는 아픈 팔을 먼저 넣고 예. 멀쩡한 팔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당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예, 아파요. 예. 이게 참다가 이제 나중에 진단을 받은 건데 선생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선생님 제가 50견 맞죠?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애매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가 겹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오십견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섣불리 오십견만 있다고 판정하면 다른 진단을 배제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확한 검사나 진단 없이 섣불리 진단을 내리는 경우에 잘못된 오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망설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럼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어깨 아픈데 나도 혹시 50견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증상들 있으면 한번 동결견, 50견 한번 의심해 보세요라고 하실 만한 증상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십견이라는 것은 어깨가 전방향으로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다. 네. 어떤 동작을 취해도 통증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예.
다만 다른 어깨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앞으로 들 때는 통증이 비교적 적게 발생합니다. 아, 전방 그래요? 거상이라 그러는데 예. 팔을 앞으로 들 때는 통증이 적게 발생하는 반면 50개는 경우에는 예. 팔을 앞으로 들 때조차도 예. 통증이 발생하는 좀 특징이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주무실 때 네. 돌아서 누우면 어깨가 눌리면 통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아픈 쪽 예, 모로 어깨를 자기가 어렵습니다. 바닥에 대면 예. 더 아프다. 예, 모로 자기가 점점 힘들게 되고 예. 특히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음. 팔을 뒤로 돌릴 때, 팔을 뒤로 돌릴 때라는 것은 남자들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입을 때, 예. 팔을 넣거나 자켓 자켓을 입을 때, 예. 통증이 진짜 발생할 아프더라고요. 수 있고 예. 또 머리를 빗는다든지 예. 감는다든지 머리를 빈다라는 동작은 이제 팔이 어깨가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팔을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올린 상태에서 이제 앞뒤로 흔들어 준다든지. 머리 감는 거 힘들 예, 것 같고 그때 선생님 저한테 그 만세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요게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만세를 하는 게? 만세하는 것도 아까 앞서 말씀한 대로 앞으로 팔을 들 때 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 50개의 요때 특징이- 생기는지. 예. 그다음에 잘 올라가는지. 다 올라가는지. 예.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음. 가장 불편하다는 것이 이제 브래지어라든지 옷뒤 단추들을 잠글 때 예.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이나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저는 지금 성한 상태에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거 하셔야 되니까 예. 더 힘드셨겠습니다. 예. 그죠? 이런 걸로 이제 거의 진단이 다 되는 예, 거죠. 예. 대체로 그러면 거의 모든 동작에서 다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부 동작만 딱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물론 50견이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예. 특정 자세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음. 어떤 사람들은 팔은 뒤로 잘 돌아가도 예. 앞으로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하지만 대다수는 팔이 뒤로 돌아 올라가는, 뒤로 돌리는 것이 예. 가장 힘들다고 이건 거의 다 뭐 호소하긴 합니다. 100%다 예, 아프시다고 하는 것 예. 같고. 네, 동결견 50견, 40견이라고도 부르죠. 뭐 요즘 40대도 생기니까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석회화 건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병명에서 이제 그 병의 성질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석회가 생기는 것 같고 힘줄에 염증이 생기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석회화 건염이라는 것은 어깨 힘줄이라 불리는 회전근개에 석회, 돌이 발생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석회화 건염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어깨 힘줄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깨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발생하여 예, 산소 공급이 저하되어서 네, 석회가 발생한다고 알려진 가설이 예.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가설이라서 뭐 확실한 예, 건 아닌데 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프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 자, 어떤 질환인지 우리가 검사를 하면 나타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MRI가 필요 없습니다. 엑스레이만 딱 보시면 무언가가 나타나거든요. 그거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만으로도 이제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팔의 이제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 공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회화 건염의 환자의 경우에는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뼈자국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석회화 건염이라 합니다. 실제 이 석회는 이 두 뼈 사이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뼈 사이에 존재하는 어깨 회전근개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식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어깨 회전근개 안에서 석회가 안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회전근개 안에 위치한 석회가 염증을 뿜어내면서 주변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수술할 때 사진을 참고하면 이렇게 회전근개 안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다 석회가 되고 이런 석회는 바늘 같은 것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구멍을 내서 석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야, 이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꼭 무슨 석회가 이게 그 동굴 안에 종류석 자라듯이 그죠? 이렇게 네. 하얀 석회가 저렇게 돌이 자라 있습니다. 40견, 50견은 이제 그 나이대가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중년 네네. 여성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회화 건염도 그러면 중년 분들에게 더 흔한가요? 석회화 건염은 음. 일단 다른 질환과는 달리 네. 아직 특별한 연령군에 더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예. 석회화 건염은 다른 어깨 질환과는 다르게 다른 어깨 질환은
보통 퇴행성, 즉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많은 반면 네. 석회화 건염은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군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예. 남녀 비율은 선생님 어떤가요? 남녀 비율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연령별 없고. 비율도 큰 차이는 없고 어. 굉장히 넓게 분포하는 질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잘 모르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힘줄 안에 이렇게 돌이 들어가 있으면 네. 이 돌이 날카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돌이 날카로운 돌이 근육을 이렇게 계속 갉아서 이게 끊어지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나요? 아,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예. 석회라는 것은 이제 힘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회가 움직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대로 그냥 네. 그 자리에 박혀 있는 예, 거군요. 아. 다만 석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저는 화산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화산요. 예, 휴화산, 활화산. 아. 그래서 석회가 있어도 통증이 크게 없는 휴화산 시기가 있고 예. 석회가 성을 내면서 이제 폭발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활화산 시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 이런 석회의 이제 휴식과 성남이 반복되게 되면 예. 어깨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어깨 힘줄의 변성과 극한 경우에는 이제 파열까지도 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요 앞에는 저희가 50견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지금 석회와 건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석회와 건염에서 어깨가 아픈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석회와 건염만 있는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50견과는 달리 네. 운동이 제한되는 소견은 없습니다. 움직일 수는 다 있다. 예, 수동적인 이제 다른 사람이 팔을 만졌거나 할 때는 네. 제한되는 소견은 없는데 예. 하지만 대다수 석회와 건염은 증상이 오래되고 심해지면 네. 아까 언급한 대로 2차적으로 50견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50견과 석회와 건염을 구분하기는 네. 다소 어렵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다만 석회와 건염은 특징상 그 증상이 좀 야간통이 심한 특징이 있고 야간통이요. 예.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응급실을 찾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 저를 이제 방문한 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예. 이 환자는 태국에 거주하는 교민으로서 예. 석회와 건염으로 야간통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예. 이 환자는 통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통증에는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네.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오전에 저희 병원을 방문하고 예. 진단을 내리는 오후에 수술을 받고 호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예. 밤 비행기를 타고. 예. 예. 이 정도로 석회와 건염은 야간통, 특히 밤의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이 네. 다른 어깨 질환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뭐 구별을 해야 될 텐데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걸 구별하려면 어떤 검사들을 하시겠죠. 네네. 예, 뭐 아까 MRI도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검사들도 있나요? 일단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네. 의사가 먼저 이학적 검사라 불리는 신체 검진을 해서 어느 팔 정도 들어보세요, 네. 뭐 움직여보세요, 만져보시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시죠. 예.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병의 원인을 마음속으로 감별하게 됩니다. 몇 가지가 떠오르시겠죠. 예. 이제. 예.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나 음. 초음파,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고 네. 이 병변의 유무와 만져본 소견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뒤 네. 어깨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가지 어깨 질환의 치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 치료부터 먼저 할 건데요. 이전에는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수건 잡고 억지로 당기고 막 이런, 그다음에 벽에 손 짚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억지로 아파도 하세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못 써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거든요. 네, 요즘도 그렇게 치료를 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치료 방법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치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50견 어깨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 주사, 그리고 네. 말씀하신 물리재활 치료입니다. 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예. 3개월 이상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네. 다음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가 들어가겠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예.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비수술적으로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관절 수동술과 예. 다른 하나는 관절경을 이용하여서 음. 수술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고식적으로 요 앞에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안에 주사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보통 주사에게는 예. 쓰는 것이 좀 여러 가지라서 예.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보통 흔히 쓰는 이제 주사로는 네. 우리가 이제 윤활 주사 예.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네. 그 마취제를 섞은 주사 이렇게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또 거부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자꾸 맞아도 괜찮은 건지.
실제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마법과 같은 약이라서 네. 처음에 맞게 되면 굉장한 증상의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아,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적절한 상태에서 적당한 주기를 두고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예. 도움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예. 효과가 좋다고 주사를 무분별하게 맞는 것은 아. 오히려는 득보다는 독이 될 수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네. 3개월 정도 주기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으면 네.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름이 약간 어렵던데 예. 그런 치료는 어떻게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수술적 관절 수동술 그리고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기준은 일단 동반된 어깨 질환이 유무와 정도입니다. 예. 동반된 어깨 질환이 적고 정도가 크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비수술적인 네. 관절 수동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관절 수동술,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관절을 수동적으로 밖에서 누가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수술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마취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예. 환자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 다음에 네. 의사가 환자분의 팔을 네. 돌려서 굳어 네. 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비교적 시간은 5분 정도 걸리며 네. 입원 또한 필요 없으며 예. 시술 후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음. 동반된 어깨 질환의 정도가 많으며 큰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동반된 어깨 질환까지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네. 증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로서 이제 동반된 질환까지 같이 얘기를 주는 게 좋습니다.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네. 그 안에서 이제 붙어 있는 부분들은 뭐 칼로든 뭘로든 붙어 있는 이렇게 제거를. 부분은 이제 넓혀주고 열어주고 네. 동반된 다른 질환은 같이 손을 봐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비수술적인 요법들, 그다음에 수면 마취만 하는 간단한 방법, 수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과정들이요, 선생님. 요즘 건강보험에 적용을 다 받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수술은 전부 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예. 방법들입니다. 네, 비교적 뭐 저렴한 가격으로 네, 맞습니다.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50견은 해결을 해드렸고요. 이제 석회화 근염도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에 석회 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걸 꺼내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예. 석회화 건염의 치료 또한 크게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석회가 크지 않고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는 약물, 주사 그리고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석회 치료를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석회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바늘로 석회를 깨트리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다만 석회가 비교적 크고 증상이 오래되고 야간통이 매우 심한 정도라면 네. 관절경을 통해서 석회를 제거해 주는 것이 빠른 회복을 위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파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 제 주변에도 요거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석회화 근염도 아픈데 충격파도 아프더라 맞습니다. 라고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충격파도 음.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 통증이 받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받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하면은 그 당시 통증이 지나고 나면 예. 그 뒤로는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통증만 참으면은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사 바늘로 이렇게 돌을 부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주사 바늘로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찌르시고 이렇게 콕콕콕콕 해서 부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잘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잘게 부순 애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일단 이 치료의 목적은 석회를 제거한다기보다는 예. 석회를 해서 힘줄의 압력을 감압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느 정도 힘줄의 압력을 감압만 시켜줘도 증상은 호전될 수 있지만 예. 이 방법의 단점은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셨는데 네. 뭐 쇠석술도 받아보고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부셔도 보고 했는데 그래도 아프시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술적으로 관절경을 통해서 석회를 제거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까지 가시는 거군요. 네. 자, 치료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 나는 뭐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았는데 더 아프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든 어깨 수술은 일단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은 필요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아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어깨 질환은 수술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아. 특히나 석회화 건염의 경우에는 그 어느 어깨 질환보다도 수술 후 경과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네. 대다수 수일 안에 증상의 호전을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가끔 석회화 건염 수술 후 오히려 일시적으로 더 아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술 시에는 어깨 힘줄에 있는 석회를 꺼내기 위해서는 힘줄에 필연적으로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드렸잖아요. 예, 그죠? 예. 힘줄에 구멍을 내고 석회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예. 수술까지 간 경우는 석회가 비교적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깨 힘줄에 손상을 좀 제법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일시적인 통증이 올라오지만 대다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원인은 제거를 했지만 수술 그 자체의 통증이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위해서 시술을 한번 받았다. 저도 시술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 어깨가 또 아플 수도 있나요? 네,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일단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석회 또한 같은 위치에 석회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아직 왜냐하면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제 증상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 병변이 아니라 네. 다른 어깨 질환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그걸 여쭤볼게요. 저는 왼쪽이 아팠어요. 네. 왼쪽에 50견이 온 거죠. 네. 이 다음에 몇 년 뒤에 오른쪽에 또 올 수 있습니까? 네, 어깨 통증이 한 번 있던 환자분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평생 동안 절반 정도 환자에서는 반대편 어깨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에서 생기는군요. 예. 예. 그래서 하지만 그 절반의 질환이 같은 질환이란 보장은 없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편 어깨가 아플 시에는 네. 같은 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발이라기보다는 새로 생긴 거다. 예,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왼쪽에 이렇게 50견을 경험한 저로서는 사실 오른쪽에 또 생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네. 이거 재발도 아니고 이제 새로 생기는 거지만 이런 걸 네. 막기 위해서 뭐 평소에 좀 하면 좋은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예. 일단 어깨 증상에 뭐 새로 생기는 질환을 막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칭. 예.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하며 또한 네. 어깨에 가중한 부담이 가는 일이라든지 네. 운동 등은 가급적 피해줄 것을 권합니다.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또 어쩔 수 네, 없을 것 어쩔 수 같고요. 없지만 네. 그래도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 네. 또한 이제 저는 저에게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에게 전신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전신욕이요. 예. 반신욕 말고 전신욕. 어깨이기 때문에 전신욕. 어깨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전신욕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예. 따뜻한 물 안에서 주기적으로 전신욕을 하는 것은 네. 통증으로 인해서 긴장된 어깨의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주면서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네. 어깨가 다시 굳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에 예.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어깨 관리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약간 특이하게 전신욕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어깨를 좀 따뜻하게 해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어깨 스트레칭이겠죠. 네. 저희들이 또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인 어깨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먼저 후방 관절낭 스트레칭입니다. 네. 어깨 교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쪽 팔을 90도 앞으로 들고 네. 몸쪽으로 모아준 후 반대편 팔꿈치를 이용해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게 됩니다.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는 거죠. 네. 이 자세를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고 네. 10회 정도 반복해 주도록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반대편 팔도 같은 네. 방법으로 5에서 10초 정도 지그시 당겨주고 10회를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화면 보고 좀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어깨 외전 운동입니다. 네. 팔을 L자 모양으로 만든 후 문고리 등에 팔을 걸치고 한쪽 발은 앞으로 반대편 발은 뒤로 벌린 후 네. 몸을 지그시 앞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어깨를 뒤쪽으로. 네. 이 상태에서 5에서 10초 정도 가슴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게 유지해주고 이 역시 10회 정도 예. 반복해줍니다. 살짝 아플 것 같은데 저거는. 예. 다음으로는 팔을 L자에서 Y자 모양으로 바꾼 후에 같은 방법으로 몸을 지그시 앞으로 5에서 10초 정도 밀어줍니다. 예. 이 역시도 10회 정도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다음은 견갑골 신전 운동입니다. 네.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한 후 예.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아주게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어깨가 쭉 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5에서 1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또한 10회 정도 반복해서 시행해 주도록 합니다.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네, 뒤로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도록 예, 예. 네, 저렇게 해서 5초 내지 10초 정도 유지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마지막으로 어깨 안정화 운동입니다. 예. 탄력 있는 밴드 등을 이용하여서 음.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네. 팔을 90도 전방으로 예. 쭉 뻗어주게 됩니다. 이 자세를 5에서 10초 정도 힘을 받은 상태로 유지해주며 예. 이 역시 10회 정도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만약에 집에 이런 밴드 같은 것이 없다면 줄넘기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아하. 같이 시행해 주어도 예.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따라서 다 해보셨죠? 예.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렇게 하는데 요 동작에서 아프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네. 스스로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 오십견이 흔한 병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닌 상태에서 잘못된 진단으로 오십견을 판정하게 되면 빨리 나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어깨 치료들은 거의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제 어깨도 좀 시원해진 것 같고 네. 보신 분들의 어깨도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깨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 3차례 정도 주사를 받았고 1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보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